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OBS에서 레벨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숏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송국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서 체크하는 것은 롱텀, 즉 그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균값을 측정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롱텀을 체크하지 않는 이유를, 물론 필요하면 체크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롱텀을 체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시벨 얘기하는 거 있죠? 믹서에서 절대값으로 볼 때는 dBFS, 데시벨 풀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UFS라는 것은 라우드니스 유닛 풀 스케일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바로바로 그 레벨의 신호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측정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사람은 청감상으로 저음 레벨 변화에는 좀 둔하고 중고역대 레벨은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런 가중치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LUFS 또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 LKFS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LUFS는 측정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멘터리, 숏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텀. 롱텀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인티그리티드라고 합니다. 모멘터리는 몇백 미리세컨 안에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숏텀은 3초간의 평균값을 측정합니다. 롱텀은 그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오디오 레벨 평균값을 측정합니다. 전 세계 플랫폼의 LUFS 값은 이 인티그리티드고요. 이제 용어 설명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왜 소리곰은 롱텀을 측정 안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곰이 롱텀을 체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롱텀은 그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죠. 처음부터 측정하는 어플을 설치해서 같이 시작하지 않으면 차후에 그 LUFS 값을 찾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롱텀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음향적 지식 없이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말이죠. 그리고 측정하다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재측정하거나 리셋하고 하면은 롱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롱텀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롱텀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코로나 기간부터 소리곰 채널에서 2000여 교회 온라인 사운드를 체크해왔어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200여 교회의 현장 라이브 사운드와 유튜브 사운드를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런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소리곰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배나 토크쇼, 일반적으로 사회자나 게스트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공연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컨텐츠 안에서 성향을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치, 두 번째는 레벨이 높은 음악들이죠. 초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게 롱텀, 인티그리티드 레벨 값인가요? 아니면은 듣는 사람이 문제없이 편하게 잘 듣는 레벨 값인가요?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이 이번 공연 레벨이 어떻게 됐습니다를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멘트가 잘 안 들려요, 스피치, 교회에서는 설교가 너무 커요, 밴드가 너무 작아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심지어 그분들은 지금 몇 LUFS이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서 내가 듣기 힘들어요, 이런 거 없죠. 그냥 소리가 작다, 크다, 그 생각만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과 행사들의 사운드를 체크하면서 낸 통계의 결론은 스피치는 마이너스 30이 LUFS 이하로 내려가면, 물론 마이너스 33이나 30이나 그게 그걸 수 있겠죠. 보통 마이너스 40 LUFS 정도에서 움직이면 소리가 작다라고들 얘기합니다. KBS, MBC, BBC, CNN 그 볼륨이 마이너스 23 LUFS 정도거든요. 물론 이건 라이브 할 때는 좀 다르고요. 컨텐츠가 종료된 후의 얘기입니다. 설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설교는 처음에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아나운서급의 볼륨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24 전후의 레벨을 맞추면 돼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다고 27, 28에 맞추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19에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갑자기 소리칠 일은 없죠. 그런데 설교나 강연 이런 데서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톤업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뉘앙스를 부담 없이 느끼는 정도가 마이너스 14 LUFS 정도까지요. 그래서 숏텀을 보고 마이너스 24 전후에서 최저 마이너스 32 정도, 최대 마이너스 14 정도를 스피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밴드는요, 처음에 피아노가 잔잔하게 나오거나 기타 혼자 연주할 때는 볼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풀밴드가 나오면 볼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음반의 상황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밴드의 최고 레벨은 마이너스 90 LUFS 넘어가기 전까지만. 왜 9, 10을 얘기하냐면요, 전문적이지 않은 음향 담당자가 그 LUFS 값을 넘겨버리면 소리가 깨질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 LUFS 정도까지는 음반 마지막 작업이죠. 마스터링을 할 때 아주 높은 볼륨을 세팅하면 그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 볼륨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도하고 밴드의 볼륨을 그렇게 올렸다라 하면 괜찮은데 보통은 설교자 볼륨을 키우다 보니까 밴드의 볼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밴드 사운드가 좀 깨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음반의 마스터링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두 파트를 합쳐 놓으면 평균적으로 유튜브 기준 마이너스 20 LUFS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의 제한사항인 마이너스 14 LUFS에 문제되지 않고 방송을 무난하게 하면서 편안한 레벨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소리가 작으면 다른 컨텐츠를 시청하다가 우리 예배, 우리 공연 컨텐츠를 볼 때 볼륨을 키워야 되고요. 볼륨이 너무 크면 다른 컨텐츠를 보다가 우리 컨텐츠를 볼 때 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그래서 적정한 레벨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